네, 안녕하세요. 두원스입니다. 오늘은 일단 급하게 좀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일단 원서 접수 기간이죠. 이제 이미 시작한 학교들이 좀 있고, 벌써 이제 곧 내일이면 마감이 되는 학교도 있죠. 근데 이제 원서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모집 요강도 나오고 좀 정신이 없을 텐데, 지금 원서 접수 관련해서 상담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분들이 좀 원서 접수할 때 많이 궁금해하거나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찝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급하게 켰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대본이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원서 접수할 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면 좋을 만한 가이드라인들 몇 가지 좀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원서 접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원서 접수를 너무 적게 한다는 거예요. 편입은 수능이나 수시에 비해서 가장 제일 큰 장점이 원서 접수 개수가 제한이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 합격을 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일단 원서 접수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는 한 12개 정도가 이제 평균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제 많이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개까지도, 뭐 여대 포함해서 20개까지 쓰는 학생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뭔가 난 수학 점수가 좀 낮으니까, 난 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난 뭐 토익 점수가 좀 낮으니까, 난 성적이 좀 어떠니까, 이런 어떤 걱정들로 인해서 내가 원서 접수를 한 7개, 막 8개 이렇게밖에 안 해버린다?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과 경쟁할 때 여러분들이 좀 불리한 포지션을 갖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원서 접수를 좀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토익이 좀 낮아. 그래도 경희대 시일 때 쓰셔야 되고요. 내가 편입 잘 못해. 그래도 소성한 쓰셔야 돼요. 내가 수학을 잘 못해. 그러면 이제 재수하셔야 돼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원서 접수를 내가 뭐 유리한 전형이니 내가 뭐 잘하니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일단 최대한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최대한 좀 많이 시험을 보러 다니시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 확률이 조금이나마 더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꼭 저를 믿고 원서 접수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뭐 조금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면 늦었습니다. 지금 원서 접수가 가능한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좀 많이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서 접수 가이드라인 두 번째로는요, 원서 접수를 할 때 소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소신 지원이라고 하면 그냥 무턱대고 나는 무조건 높은 학과 컴퓨터공학과 쓸래, 뭐 요런 소신 지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경쟁률 같은 거를 계속 하나하나 막 분석하면서 뭐 작년도엔 경쟁률이 어땠고 막 커트라인이 어땠고 작년도에 막 합격 후기 보니까 어땠고 저쨌고 막 이런 거 막 따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학과 쓰고 오늘은 생명공학과가 경쟁률이 좀 낮네? 그럼 오늘은 여기 생명공학과 써야지. 여기는 화학공학과가 생각보다 낮네? 그럼 화학공학과 써야지. 여기는 물리학과가 낮네? 여기 물리학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좀 중구난 방식으로 지원하는 걸 최대한 지양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과를 이제 없더라도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요. 이걸 뭐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미래가 달린 일인데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가고 싶은 학과를 한두 개 정도 이내로 추려서 저는 한 개로 몰아버리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만, 학과를 한두 개 이내로 추려서 경쟁률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 원서 접수를 그냥 해버리세요. 계속 경쟁률 보면서 독편사 보면서 UA 보면서 진학사 보면서 원서 접수 하시면은 여러분들 공부 못해요. 12월 한 달 내내 공부 못할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미 실수, 그러니까 허수 말고 지금 이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원서 접수 다 끝내놓고 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학생들 이기려면 혹은 따라잡으려면 지금 당장 원서 접수 빨리 팍팍 끝내버리시고 학과 추린 다음에 공부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직 또 내가 학과를 좀 제대로 못 정했다라고 하는 학생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나는 일단 학과가 상관이 없다. 진짜 대학교 붙는 게 더 중요하다. 그냥 합격만 하면 된다. 나 학교 네임밸류가 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학생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학생분들은 일단 전화기컴 같은 메이저 학과는 당연히 피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요새는 이제 준메이저라고 하면은 이제 제 기준으로는 뭐 신소재공학과나 뭐 산업공학과나 이런 학과들도 상당히 커트라인에서 좀 올라가고 있고 경쟁률도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준메이저 학과들까지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조금 비메이저 공학과 계열이나 아니면 자연 계열 쪽에서 뭐 물리학과, 뭐 생명, 뭐 이런 학과들 있죠. 뭐 식품 이런 학과들. 그런 학과들 쪽에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오로지 합격이 목적이라면요. 물론 이제 그런 쪽이 경쟁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은 어디까지나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학교 측에서, 대학교 측에서 커트라인을 좀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진 않지만 그냥 그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이 학생들의 점수대를 좀 종합해 본 결과 데이터 상으로는 일단 학과별로 그냥 커트라인이 퉁퉁퉁퉁퉁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비메이저 공과 계열이나 이제 자연 계열 쪽은 일단은 경쟁률이 높더라도 커트라인 자체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편입을 해서 3학년으로 들어가면 남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면 이제 24, 5, 6, 7까지도 있고 뭐 여학생분들 21, 2, 3, 4, 요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서 전공을 바꾸거나 뭐 요런 것들은 이제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소리예요. 인생을 살면서. 뭐 당연히 이제 대학교를 가서 내 전공을 버리고 내가 뭐 따로 전문직 시험을 준비를 하겠다. 혹은 뭐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 뭐 라고 한다면 뭐 상관은 없지만 진짜 오로지 학교 졸업장만 따기 위한 거라면 상관은 없지만 학과 선택을 너무 막 하면 안 돼요. 오로지 합격만 보고 학과를 선택해 버리시면요. 정말 그 대학교를 다니는 2년 동안 3학년으로 들어가니까 2년 동안 여러분들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전공이 안 맞아서 재편입을 시도하려는 학생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 경험담인데 저도 이제 전공이 좀 잘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공생명공학과인데 지금 이러고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원서 접수를 시작한 거니까 하루 이틀 정도라도 정말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좀 괜찮을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해당 관련된 학과들로 추려서 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해도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이드라인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하향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좀 안전하게 하향 지원을 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조금 낮은 학교들은 높은 학과를 쓰겠다. 뭐 국송세단 라인은 내가 컴퓨터공학과를 쓸 건데 서성한 라인은 조금 낮은 학과, 산업공학을 쓰겠다. 왜냐면 산업공학이랑 컴공이 복장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망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되게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상향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하향 지원을 하실 때는 좀 안전하게 내 걸로 명확하게 만들어둘 수 있는 학과로 하향 지원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성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대 모의고사 성적이 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킬이 난 학생들이 보통 여기 케이스에 속합니다. 상향 지원한 거는 떨어지고 하향 지원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중간 라인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까딱하면 올킬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 원서 접수를 하실 때는 학과를 웬만하면 통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는 뭐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학과를 막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쓰는 거는 허수다. 솔직히 이건 전략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야기도 이제 그중 하나고 전 학과를 통일을 시켜가지고 원서 접수하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파이 내에서 나눠먹기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내가 기계공학과를 쓸 거다. 그럼 기계공학과를 쓰는 학생들은 허수들 제외하고 실수들은 어느 정도 파이가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일반 편입으로 기계공학과를 100명 정도가 지원을 한다. 뭐 더 많겠지만 100명 정도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서성안에서 한 6, 7명 빠지고 중경외시 라인에서 또 한 10명 빠지고 다음 뭐 건동 라인에서 또 한 15명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빠지고 그 기계공학과 지원한 그 100명 중에서 성적순으로 위에서부터 나눠먹고 다음 내 차례가 돼서 나는 여기를 나눠먹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좀 내 성적대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는 기계공학과가 경쟁률이 높으니까 이 학교는 내가 전자공학과 써야지. 왜? 전자공학과는 TO가 많거든.
그리고 여기 학교는 전자공학과도 경쟁률이 높네? 그럼 여기는 화공생명공학과 써야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기계공학과 애들끼리 먹는 파이에서도 싸워야 되고, 전자공학과 애들끼리 먹는 파이에서도 싸워야 되고, 화학공학과 쪽의 파이에서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개싸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원서 접수를 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해요. 나 허수다 라고 생각을 할 만합니다. 보통 경쟁률 이런 거에 좀 연연하고 후기 찾아보고 계속 막 원서 접수할 때 서치만 하는 학생분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요. 근데 그런 학생분들은 일단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경쟁률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실제 경쟁률은, 편입은 실제 경쟁률은 그거보다 훨씬 낮단 말이에요. 허수들 다 빠지고 실수끼리 싸워야 되는 건데, 그 실수들은 보통 학과를 통일해서 빠바바바방 소신 지원해놓고 자기 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원서 접수를 할 때 그런 학생들처럼 좀 소신껏 학과 하나 정해가지고 빠바바바방 지원을 한 다음에 같은 파이 내에서 나눠 먹기 싸움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원서 접수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원서 접수 이야기를 한 11월쯤에 제가 찍어서 올렸어야 됐는데 제가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원서 접수 관련 상담이 많이 오고, 또 원서 접수를 좀 너무 이상하게 하고 있는 학생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을 켜가지고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급하게 찍은 거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었어도 이해를 해주시고, 원서 접수 관련해가지고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다 담긴 좀 애매해서 질문들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너무 막 길게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좀 명확하게 내가 궁금한 게 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콕콕 집어가지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입 끝날 때까지 제가 끝까지 옆에서 응원하고, 제 구독자분들 항상 편입 합격하라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12월 1월까지 계속 앞으로 정신없을 일만 남았는데 끝까지 정신줄 꽉 붙잡으시고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계속 공부에 집중을 해주시고 끝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붙습니다.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원서 접수 기간에 원서 접수하랴, 서류 제출하랴, 막 뭐 시험 보러 다니냐, 바쁜 거 알겠어요. 근데 핑계입니다. 끝까지 공부를 붙잡고 가는 학생분들이 붙어요. 그것만 꼭 명심을 해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